독일 언론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특정 매체뿐 아니라 공영방송까지 포함한 다양한 언론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우선 독일 매체인 슈피겔 온라인은 현재 한국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의 대처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쌓인 데이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고하면서 말이죠. 다만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온라인은 지난달 26일 한국 법치국가의 한계 시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강제적이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없었고 이것은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표본으로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으로 한국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중국에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시위도 벌어질 수 없고 당 간부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 대처 능력이며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도 한국이 매우 이성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잘 통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 분교 방문학자인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교수는 한국의 대처가 매우 뛰어나며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계적인 화력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반면 외신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정보를 숨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취재 발언도 합니다. 로이터는 아베는 어디 갔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베 총리가 각종 현장에서 숨어버리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장밋빛 시나리오를 위해서만 동분서주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 명예교수인 게리 커티스는 아베는 대중과 대화를 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아베를 크게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게리 커티스의 이러한 인터뷰 이후에 이틀도 안 돼 일본 트위터에는 아베 물러나라 라는 트윗이 인기 게시물 2위를 기록하며 일본 국민들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본은 오늘도 국가에서 각종 지표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피아 정치학과 교수 나카노 코이치는 아베는 사실상 정치적 퇴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매체 등에서도 겨우 일본 당국은 이번에 추가 예산을 1,000억 원만 배정했다면서 미국 3조 원과 한국 20조 원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하는 동시에 일본은 여러가지 상황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별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도 되니 논란이 더해갑니다.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 외에도 4월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됩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3월 10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 준비 중인데 일본 국민들은 3월 10일은 너무 늦다는 탄식을 자아냅니다. 또한 한국처럼 왜 못하냐고 각종 일본 언론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독려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투명성이 돋보이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이 연일 조명이 되는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눈, Five Eyes.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 5개 국가들의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비밀정보국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군사정보 공유동맹,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붙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요. 국가안보의 심장이라 볼 수 있는 5G 장비를 화웨이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대표 통신사 3와 보다폰을 비롯해서 독일의 텔레포니카, 이탈리아의 TIM, 스위스의 선라이즈 등 유럽을 대표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굳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화웨이 5G 장비를 영국이 받아들이기로 승인하였고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의 기술 책임자인 레빈 박사는 현재 영국에 5G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이렇게 3개 업체뿐이다. 화웨이를 믿은 적이 없다.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 센터나 감독위원회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은 영국이 화웨이를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
이라 설명하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화웨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으나 자신들의 감시 아래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화웨이 5G 장비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이미 화웨이의 5G 장비를 허용할 것이라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중국 편을 들자 미국이 숨겨왔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주변국들의 화웨이 보이콧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와인, 치즈, 올리브 등에 무려 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사 에어버스에 10%의 관세를 매겼다가 며칠 전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설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삼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미디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며 4월 초에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열고 화웨이의 우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중 한 명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도 삼성이 포함된 이번 백악관의 초청 회의 계획을 공식 확인하였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이 약 한 달 뒤에 열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이다 라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델오로가 발표한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난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4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세계 1위에까지 치고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6.6%라는 초라한 점유율에서 37%로 갑자기 폭풍 성장한 것인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1위로 도약하였지만 유럽 통신사들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화웨이를 선택하는 바람에 삼성은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괜히 삼성이 최고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서야 걸음마 단계를 졸업하려고 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점유율 순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4위까지 밀려난 삼성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로 꼽히며 최근 미국이 삼성의 초대장까지 보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글로벌 통신사 순위를 보시면 독일, 스페인, 중국, 영국 통신사들,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유럽과 중국 통신사들은 세계 6위부터 10위까지 포진되어 있는데요. 1위부터 5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야 하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 탑5 통신사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핵심 멤버로서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만 1억 5,300만 명이 넘고 1년 매출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1위이자 세계 1위 통신사죠. AT&T의 파트너로 선정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와도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며 미국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 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의 미국의 5G망 설계 전문 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최적의 5G망 설계 능력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5G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일본에서도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존에 삼성이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일본 1위 통신사 NTT 도코모는 애플의 아이폰에 보조금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에 52만원이나 지급한 반면 삼성 갤럭시 노트에는 고작 17만원, 이렇게 3배 넘게 차이나는 보조금으로 삼성을 차별했던 일본마저 삼성의 5G 통신 장비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본 통신회사 2위와 3위를 기록 중인 KDDI와 소프트뱅크는 힘을 합쳐 함께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KDDI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GSM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 5G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2억 명에 육박하는 5G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미국이 5G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에릭슨과 노키아 연합을 구성해 화웨이를 압도한다는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핫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한국은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자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고 개인의 위생에 최대한 신경을 쓰며 전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일본은 이렇게 다양한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대형 행사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에서는 지역축제와 국가행사가 취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리허설은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들은 불이 붙지 않는 성화를 들고 달리며 도쿄올림픽의 건재함을 알리려 유명 인기 배우까지 참여해 적지 않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심상치 않은 확산의 징조가 보이며 우려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상황을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인 때에 오히려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일본의 패기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오카야마시에서는 알몸 축제가 열려 무려 1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본 전통 행사인 알몸 축제에서는 삿바 차림의 남자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나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축제인데 이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참가자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서로 접촉한다는 점입니다. 자국 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접촉이 많고 차후에 인원을 특정 지을 수 없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이러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위험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16일 기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나 행사 등 참가 개최에 자제보다는 주의에 가까운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라고 한다면 기침이나 손 씻기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응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회는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무감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정치 의제화하지 않으려는 일본 특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김용찬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권력들은 부정적 사건들이 정치 의제화되지 않도록 한다. 언론은 비판과 감시 기능을 잃었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일견 성숙한 시민의식에 맡겨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이 더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 결국 국민이 정부와 의견을 소통해 반영된 결과라면서 그런데 일본은 시민사회가 부재한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친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너무나도 태어난 위기의식에 친정부 성향이 매우 강한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이 18일 정부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을 게재한 구로다 가스 1호 논설위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상황이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선 상황이 더욱 좋지 않게 돌아가며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는 내용들을 적어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관광 등을 통한 교류와 한국계 중국인, 유학생 등의 왕래로 일본보다 훨씬 중국과의 접촉이 많은 점을 들면서 한국이 이 같은 위기를 일본보다 훨씬 잘 헤쳐나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민관이 협력해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 어디에서나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 상담 전화인 1339 역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몰락한 당시 민주당 정권을 예로 들며 지금은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정부 성향이었던 일본의 언론 매체까지 등을 돌리며 일본의 너무나도 부족한 위기의식이 정권의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고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여론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30조가 넘게 투입된 도쿄올림픽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국제사회에 일본은 안전하다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되는 좋지 않은 결과들만 들려오는 일본에게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